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읽지 않으면 당신만 손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책이 곧 나오는데 진짜 읽지 않는 사람이 손해다. 이건 뭐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책이다.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시도다. 이 책을 쓰면서 세상에 바라보는 내 수준이 몇 단계는 높아진 것 같다. 아니, 차원 자체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곧 나올 이 책이 세상에 전할 사랑을 기대한다. 2022년 9월 김종원 작가.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어른의 언어는 9가지가 다르다. 1. 애매한 말은 거짓말의 시작이다. 거짓을 전하고 싶지 않다면 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하나는 하려는 말이 애매하다면 애초에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애매한 내용이 분명해질 때까지 충분한 검증을 끝낸 후에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연다는 것은 나는 이제 거짓말을 시작하겠다 라는 외침과도 같다. 2.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 내뱉은 말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과를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고 변명으로 포장한다면 그는 조만간 더 큰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영원한 고통을 선택한다. 쉽게 예를 들자면 집을 잃는 것보다 대문을 잃는 편이 낫고 노트북을 잃는 것보다 충전기를 잃는 편이 낫다. 대문과 충전기는 얼마든지 다시 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억과 자료가 담긴 집과 노트북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다시 구할 수 있는 것을 애써 지키느라 정작 소중한 것을 잃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자. 3.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예쁜 말과 좋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그저 아무 곳에서나 입을 열면 그 공간이 그만을 위해 준비된 무대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입과 내면의 아름다운 언어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걸 펼칠 좋은 무대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가장 좋은 말은 언제나 그 가치를 아는 가장 좋은 사람을 부르기 때문이다. 4. 모든 사람이 언제나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뭘 해도 안 풀리는 사람도 있다. 만약 잘 나가는 지인이 당신을 부르면 가서 그를 힘껏 축하해주고, 반대로 잘 나가지 않는 지인은 부르지 않아도 자주 찾아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기댈 어깨 노릇을 할 필요가 있다. 그가 기쁠 때는 힘을 다해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가 힘들 때는 자주 찾아가 힘든 이야기를 마치 내 이야기처럼 듣고 든든한 어깨가 되어주는 것이 어떤 언어보다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5. 당신의 언어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노인은 추억에 산다. 세상에는 희망의 언어를 담아 상대에게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늘 과거에 빠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의 언어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면 몸은 늙었어도 젊은이의 일상을 사는 것이고, 추억만 헤아리고 있다면 몸은 젊어도 영혼은 노인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희망의 언어를 가슴에 품어라. 젊음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6. 보통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칭찬할 때 모두가 알 수 있는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나누며 공개적으로 한다. 그러나 반대로 실수를 언급하며 조언할 때는 상대를 배려해서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적하고 있다면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는 당신에게 어떤 애정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애정이 없는 자의 입술에서 당신을 위한 언어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7. 덥기만 하면 바로 잠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은 뭘까? 바로 삶에 존재한다. 행복을 나눈 하루처럼 포근한 이불은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당신 입에서 나온 처음 언어가 듣는 사람에게 행복을 줬다면 당신은 오늘도 행복이라는 가장 포근한 이불을 만들기 시작한 거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돼도 하루 종일 말로 사람들을 괴롭힌 자는 밤에 잠이 오지 않지만 말로 행복을 나눈 사람은 돈과 권력에 상관없이 웃으며 잠들 수 있다. 솜털처럼 포근한 언어를 통해 삶이 곧 따스한 이불인 일상을 보내자. 8.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감정이 격해지면 자꾸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냉혹한 언어를 쏟아내게 된다. 그러나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냉혹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냉혹한 말은 아예 한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라지게 하는 최악의 무기다. 타인의 영혼 위에 고통을 쌓고 그걸로 통쾌한 감정을 느끼려는 모든 시도는 서로에게 아픔만 줄 뿐이다. 좋은 감정을 유지하자. 통쾌한 복수를 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면 냉혹해지려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 9. 늘 현재에서 가치를 찾고 의미를 부여해야 사용하는 언어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세상에는 멋진 밤을 찾다가 좋은 낮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멋진 낮을 찾다가 좋은 밤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다른 것을 찾아 자꾸만 나중을 기약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라는 근사한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만족이 없는 인생에는 좋은 언어와 문화가 자라날 수가 없다. 씨앗을 심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지금 현재에 있다. 지금 곁에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과 당신의 꿈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2022년 9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아이를 게임과 유튜브 등 온갖 중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는 부모의 4가지 질문. 몰라. 나도 그 스마트폰 꼭 사줘. 다들 그것만 사용하고 있다고. 그거 없어서 왕따가 되면 책임질 거야?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떼를 쓰죠. 성인이 살 때도 고민하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마치 마트에서 과자를 사듯 구매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눈치를 보며 조금 저가의 스마트폰을 권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이 날아오죠. 사주지 않으면 사줄 때까지 대성통곡을 하며 온갖 난리를 치는 아이들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 자체에 있지 않아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부모를 설득하는 건 나쁜 선택이 아니지만 다들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바로 온갖 중독에 빠지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식의 말로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게임과 유튜브 등 온갖 중독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더욱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아이를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는 4가지 질문. 아이와 나누는 일상 곳곳에서 아이가 무언가를 원하거나 선택하려고 할 때 이런 식의 질문으로 스스로 대상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1. 그게 너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야? 2. 그걸 어디에서 쓸 생각이니? 3. 그 물건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4. 네 마음이 행복해지는 선택이니? 위에 언급한 4가지 질문을 통해 아이는 친구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자신의 가치, 그리고 시간과 물질에 대한 철학과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자기만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럼 게임만 하는 중독된 일상에서 벗어나 게임도 하는 자유로운 하루를 살게 되죠. 지금까지 이런 식의 말이 아이에게 통했나요? 너 게임 멈추기로 약속한 시간 10분 남았어? 하루에 30분만 유튜브 시청하기로 했잖아. 이런 식의 약속과 지시는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죠. 중심에 닿지 않고 껍질만 들추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본질을 보시는 게 좋아요. 흐르는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아는 아이는 결코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일에 매몰되지도 않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라면 더욱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게임과 유튜브 시청은 내일로 절대로 미루지 않으면서 독서와 공부는 자꾸만 내일로 미루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게임과 유튜브를 시청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다른 해야 할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것에만 빠져서 사는 일상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위험해서 빠르게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 어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를 향한 억압이나 의지의 촉구가 아니라 스스로 시간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에 닿아야 비로소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중독된 시간이 길수록 변화에 필요한 시간도 길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생이라면 위에 소개한 4가지 질문과 함께 아래에 제시하는 시간의 가치를 설명하는 말을 낭독과 필사로 일상에서 중간중간 나누어 준다면 아무리 늦어도 3달 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무한정 존재하는 게 아니야. 꼭 필요한 곳에만 아껴서 써야 하지. 친구들이 다들 그러고 논다고 너까지 그럴 필요는 없단다. 매일 게임만 하면서 산다는 것은 매일 식사 시간에 밥만 먹는 것과 같아. 건강해지려면 골고루 먹어야 하듯 시간도 다양한 일에 골고루 써야 하지. 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다양하게 시도한다면 분명 근사한 미래를 만나게 될 거야. 우리는 시간이라는 동전으로 매일 무언가를 살 수 있지. 너는 요즘에 무엇을 사고 있니? 한번 허비한 시간은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아. 어떤 아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일에 골고루 분배하며 살고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시간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에 낭비하고 있어요. 시간을 소중한 곳에 투자한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물론 부모가 먼저 그 말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어야겠죠. 부모가 자신의 일조를 소중하게 여겨서 늘 무언가에 투자하고 있다면
아이가 그걸 모를 수 없을 테니까요. 아이가 자신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의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자립심, 부모의 말.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아이에게 능력을 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다. 부모가 힘을 내면 아이도 힘을 낸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인문학 달력 3월 4일. 아이에게 능력을 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다. 부모가 힘을 내면 아이도 힘을 낸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